함안치 서면의 청보리밭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함안군은 지난해 조성을 시작해 올해 첫 선을 보였습니다. 루지로 유명한 양산 신불산에 이색 체험 놀이기구가 더해졌습니다.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신불산 체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통영의 한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무국장의 성범죄 전력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2신항을 진해 제덕만에 개발하는 내용이 담긴 경남도와 부산시 간 제2신항 상생협약식이 3일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청보리 하면 전북 고창을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경남에서도 푸른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공개된 함안 강나루 청보리밭을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봄바람과 함께 넓은 대지 위로 푸른 물결이 일렁입니다. 추운 겨울바람을 이겨내고 자란 청보리밭의 장가는 봄이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낙동강을 끼고 펼쳐진 청보리밭은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만듭니다. 보리밭 새길을 따라 걷다 보면 청정한 봄 기운에 몸도 마음도 생기가 돕니다. 요요 보리도 있고 바람도 불고 참 좋아요. 오니까 마음이 너무 좋아요. 정겨운 원두막을 품은 청보리밭은 한 폭의 수채화를 떠올리게 하고 상춘객들은 봄의 아름다움을 놓칠세라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볼이 나달이 노랗게 익기 전까지 초록색을 청보리라 하는데 3월쯤 연두빛을 띠기 시작하면서 5월 한 달간 절정을 이룹니다. 함안군은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강나루 생태공원 일원에 청보리밭을 조성했습니다. 면적만 축구장의 59배에 달하는 42만 제곱미터. 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함안군은 강나루 청보리밭을 더 넓혀 내년 이맘때쯤에는 고창에 버금가는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안의 지금 강변 지구는 수변공원으로서 약 면적이 한 약 50만 평 정도 됩니다. 지금 한 50만 평 중에서 14만 평의 보리를 시켜놨는데 여러분들이 경남 지역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번 주말 함안 강나루 생태공원을 찾아 녹빛 파도 속에서 예쁜 추억 남기며 봄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어린이날의 대체 휴일까지 사흘간의 황금 연휴가 이어지는 이번 주말. 다소 이색적인 이런 즐길거리는 어떨까요? 양산 신불산 정상에 올라가면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다양한 체험형 기구가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국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불산 정상에서 산 아래로 쏜살같이 내려오는 루지. 출발 전 온몸을 감싸던 긴장감은 어느새 천천히 줄어드는 속도에 이내 아쉬움으로 변합니다. 세계 최장 길이 2km를 넘는 유명세에 양산 루지는 평소에도 많은 인파가 몰립니다. 그냥 학교 하루 체험학습만 한다 치고 이게 타고 왔는데 통영보다 좀 길고 더 재밌다 해서 한번. 두 줄의 의지에 하늘 위로 높이 뛰어오릅니다. 번지 점프를 거꾸로 응용한 체험기구입니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반동에 몸을 맡길 때마다 즐거운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하늘을 나는 자전거도 인기입니다. 페달만 돌리면 13분가량 공중에서 즐기는 영남 알프스 경치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됩니다. 온몸에 전율을 느끼고 싶다면 흔들리는 줄에 의지한 자전거에 도전해봐도 좋습니다. 네, 제가 탄 이 자전거로 마치 외줄 타기를 하듯 이 짜릿한 기분으로 호수 위를 달릴 수 있습니다. 오는 사흘간 이어지는 황금 연휴를 맞아 3일 이색 체험 놀이기구가 신불산 정상에 문을 열었습니다. 겨울 스키와 루지, 놀이기구로 사계절 체험 공간으로
양산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겠다는 그림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그 스카이바이크를 이번에 오픈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유로번지, 클라이밍. 지난해 7월 개장 이후 25만 명이 다녀간 양산 에덴밸리 루지. 새로운 체험기구가 더해지면서 신불산이 인근 도심에서 즐기는 체험단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희입니다. 네, 이처럼 가정의 달을 맞아 경남 곳곳에 즐길 거리가 가득한데요. 이번에는 나들이를 어디로 갈지 결정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도내 다양한 행사를 소개합니다. 이번 주는 5월 5일이 일요일인 만큼 어린이 동반 가족을 위한 체험 행사가 가득합니다. 먼저 지역별로 어린이날 큰 잔치 행사가 열립니다. 5월 5일 당일 창원 용지문화공원과 김해 수릉원, 양산 종합운동장 등에서 각 지자체가 주최하는 어린이날 기념 행사가 펼쳐집니다. 진해 해군사관학교도 어린이날 당일 개방됩니다. 사관 생도들과 만나고 실제 크기의 거북선에 탑승하는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합니다. 또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라면 5일 하루 동안 창원 시티투어 2층 버스에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공룡 주제관이 있는 고성 당항포 관광지는 어린이 입장료를 50% 할인합니다. 김해 가야테마파크에서는 만화를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 축제가 4일에서 6일 사이 열리고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은 옛 구암 중에 있던 행복마을 학교에서 청소년이 직접 기획한 어린이날 행사가 마련됩니다.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가 봄 여행 주간인 만큼 축제들도 풍성합니다. 남해 미조항의 멸치 바다축제가 6일까지 열리고 통영에서는 통영 무형문화축전과 박경리 문학축전이 주말 동안 펼쳐집니다. 합천 황매산 철축제도 다음 주말까지 열리는데 오는 9일쯤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파란 천막 옆으로 소화기와 신발 등이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4시 30분쯤 사천의 한 공군 부대 안에서 알코올 램프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부대 안 어린이집에서 열린 가족 초청 행사 중 달고나 만들기 체험을 하다 알코올 램프가 터진 겁니다. 사고 당시 알코올 램프 근처에 아이들이 몰려 있어 피해는 더 컸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 2명과 학부모 등 모두 5명이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인근에 있던 사람들도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알코올 램프 취급에 문제는 없었는지 조사하는 한편 5월에는 어린이날 등 공휴일이 많은 만큼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안전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당시 하동군수협 조합장 후보자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선거를 앞두고 평소 친분 있는 지인 B씨에게 부정 선거자금 1억 1천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이를 개인 활동비로 쓰거나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풀을 입수해가지고 주의를 거쳐가지고 잠복 근무도 했습니다. 이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차에서 일부 그 관련된 자료가 조금 확보돼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불법 자금을 모두 현금으로만 사용하고 인적이 드문 늦은 시간에 살포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조합장 후보자 A씨와 지인 B씨 등 모두 4명을 구속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잠잠하다 했더니 또 불입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8시 40분쯤
거창 남상면의 한 통조림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냉동 창고와 공장 부지 880제곱미터 등을 태우고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으며 소방서 추산 3억 7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사건 사고였습니다. 통영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A 사무국장의 성범죄 전력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 사무국장은 지난 2006년 전남 여수의 한 아동복지시설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여성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알려지자 A씨는 해당 아동복지시설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의 구속으로 연기됐던 경남도와 부산시 간 제2신항 상생협약식이 3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제2신항은 진해 제덕만에 개발되고 명칭은 신항의 하위 항만명으로 지역명을 사용하되 창원시와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습니다. 또 기존 부산항만공사 명칭은 부산 경남 항만공사로 바꾸고 부산 경남 항만공사법 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7월까지 신항만 건설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한편 제2신항 상생협약 창원 패싱 논란과 관련해 김경수 지사는 창원시와 협의했던 내용으로 창원이 배제되거나 패싱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항만공사 운영과 신항건설 과정에서 창원시가 중요한 지자체로 협력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신항 명칭은 부산항 진해신항 또는 부산항 창원신항 등으로 불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근 동남권 신공항 검증단이 김해 신공항은 불가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국토부와 경부울 사이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공문을 통해 김해 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의 향후 고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검증단 보고서와 위원 명단을 회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국토부가 사업 강행 의지를 공문에 담고 있다며 3일 국토부에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항의했습니다. 또 국토부에서 요청한 자료 제출은 모두 거부한 상황으로 경부의 시도지사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걸어가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22살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 10분쯤 술에 취해 남해고속도로 산임요금소와 내선아들목 중간 지점 1차로에 쓰러졌습니다. 고속도로에 사람이 걸어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중앙분리대를 뛰어넘어 누워있던 A씨를 구조했습니다. 발견 당시 A씨는 다행히 찰과상을 제외하고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 무단보행은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만취한 A씨가 고의성 없이 고속도로로 진입한 것으로 보고 처벌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녀자와 노인 등을 협박해 돈을 뺏어온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최근까지 동네 사람들이 모여 화투 친 것을 신고하겠다며 흉기로 협박해 19차례에 걸쳐 약 52만 원을 뜯어낸 56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갈취해 생활하는 전형적인 폭력배라며 A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신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가 3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100인 100만 원 기부 릴레이의 세 번째 주자로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신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허성원 대표 변리사가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기부금은 갑작스런 질병과 실직, 사고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했지만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정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신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8년에 설립됐으며
지식재산을 특허권으로 만들어 보호해주고 그에 따른 법률적 도움을 주는 특허 전문 법률사무소입니다. 대한적십자사의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의 경남 3호 이재남 씨가 91세 생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제빵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2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1층 희망풍차 라운지에서 실시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이재남 씨의 장남인 세창공업사 허종태 사장을 비롯해 북한 이탈 주민과 적십자 봉사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케이크 만들기 봉사활동을 했으며 이날 만든 케이크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됐습니다. 이재남 씨는 생일에 다 함께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 소중한 하루였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오는 10일 김해에서 일과 삶의 조화를 뜻하는 워라벨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여성가족부장에서 인증한 가족 친화 기업과 여성 친화 일촌 기업 근로자들이 참여해 서로를 격려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관련 사업을 소개하고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함께 관람하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분석해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소동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라면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짚어보기 사안은 국회에서 보좌관직을 12년간 해온 안소동 평론가와 또 불과 4개월 전까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박라면 전 행정관에게 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더욱 진솔한 답변이 기대가 되는데요. 자, 바로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남도 의원에서 4.3 보선이 배출한 스타 정치인으로 발돋움한 여영국 정의당 창원성 3구 국회의원이 이번에는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패스트트랙으로 전국이 연일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는데 여영국 의원이 한국당 의원 보좌진을 폭행했다고 해서 논란입니다. 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지난 4월 26일입니다. 네. 새벽 2시 40분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국회 본관 7층에 있는 의원가 사무실 앞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려는 그 법여권의 그 국회의원들을 막아서는 그런 상황에서 여정국 의원이 박모 비서관인데 이분이 그 창원 의창구의 박완수 의원 국회의원 비서관이죠. 예. 이제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을 했는데 거기서 박 비서관은 충격으로 쓰러졌고 네. 현재는 병원의 이제 정밀 진단 결과를 기다리면서 입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화면에도 지금 나옵니다만은 폭행 장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 의원의 폭행 장면이 이제 그대로 나오는데 예. 여 의원은 이제 언론과 통화해서 뒤에서 잡아당기길래 뿌리쳤다. 네. 그래서 폭력은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 언론 취재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 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여 의원의 폭행 사건을 보면서 제가 지난 12년간의 그 국회의원 보좌관 생활을 했는데 예. 2004년에 제가 이제 국회를 떠났죠. 네.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다시는 이런 폭행 사건들이 국회에 없을 것이다. 그때 이제 그런 심정으로 국회를 떠났는데 민의 전당에서 아직도 이런 폭력 사건이 있다는 것은 예. 참으로 안타깝고요. 현재 여 의원은 이제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대통령을 지금 탄핵까지 하면서 우리 헌법적인 질서와 민주적인 가치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저는 뭐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엄중한 그 사법적 처리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일단 뭐 영상이 확보됐다고 하니까 정확한 CCTV가 곧 가려질 걸로 보이는데요. 자, 하지만 이번 패스트트랙 과정 중에 있었던 한국당, 또 민주당, 정의당과의 충돌은
뭐 일방적이지만은 않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박완수 의원의 고발 대응이 좀 지나치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미 이제 국회가 식물국회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동물국회라는 이제 비아냥, 비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6일 날 새벽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대치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당직자, 비서진 총동원을 했었죠. 물리적으로 막아선 것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켰고요. 군사정권 시절 이후에 33년 만에 경호권이 발동된 사건입니다. 이건 뭐 국회 선진화법 7년 전에 만들어 놓고 거의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았던 상황이니까요. 이게 무슨 법치주의냐, 입법의 전당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많은 비판들이 나오게 되어 있죠. 본 사건 조금 전에 동영상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사진 상태가 뭐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뒤엉켜 있었고 이 상황 속에서 팔꿈치로 이렇게 가격했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팔꿈치로 저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가격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뿌리치면서 고의적이지는 않았지 않는가 하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쓰러져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갈비뼈하고 복부 등의 충격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라고 아마 박완수 의원 측의 비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뭐 여인국 의원 측의 해명대로 뭐 이게 팔을 뿌리치다 보면 팔꿈치로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국회 전반적으로 이런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는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사건이고요. 엄중한 사법 처리는 물론이고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서라도 이번에 모든 사법적 잣대가 공정 정당하게 이렇게 좀 적용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평론가께서는 여영국 의원이 지나쳤다, 박완수 의원과 보좌진 측이 지나쳤다 어떻게 보셨어요?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번 폭력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의회 질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번만큼은 반드시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 질서를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폭력을 행사한 여영국 의원은 지금 검찰에 이제 정식으로 고발이 되어 있는데 피해자인 박 비서관은 아마 진단서를 발부받아서 검찰에 아마 정식적으로 이제 그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판단의 몫은 이제 사법부지만은 저는 이제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 국민들이 심판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느끼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참 앞나라 참 어렵습니다. 경제, 안보, 사회 여러 가지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국회의원의 모습은 타협과 대화의 정신으로 민의의 전당으로 돌아와서 민생을 살피는 진정한 대변자, 나라와 지역의 일꾼이 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뭐 늘 하는 말이지만 다시는 좀 눈살 찌푸리는 이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초 여야 사당이 회의장을 변경하는 등 진통 끝에 신속 처리한 건 지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불법 날치기였다며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수순을 밟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경남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이 지역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는 모습인데요. 그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을 좀 살펴보죠. 자, 오늘 시간에는 경남 정치권에서 좀 살펴봐야 할 사안만 중점적으로 좀 짚어볼 텐데 아무래도 지역 정계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선거법 개정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표 방지 그리고 전문선을 강화하겠다는 비례대표 제2정대에 있습니다.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를 현행 47석에서 75석으로 증가하고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의원 수는 300명으로 고정하고 그 대신 지역구 수는 28석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외하고라도 다른 몇 가지 큰 틀이 있는데요. 두 번째로 석패율제가 도입된다는 것이죠. 정당별 13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사람을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방식이고요. 세 번째는 비례대표 추천 절차를 법정화하겠다는 것이죠. 그동안 각 당에서 밀실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부분들을 공명정대하게 법제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하겠다는 거죠. 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정치 개혁의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관심은 아무래도 권역별 전 연동형 선거제도에 이제 관심이 가져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정치권에서는 과연 이 영향들이 지역의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이제 계산을 한 바에 의하면 경남은 16개 의석에서 15개로 한 네. 개 의석이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또 다른 뭐 의견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정개특위 간사에 의하면 지역구 의석은 당연히 이제 전체적으로 28석이 줄어드니까요. 줄어드는 것은 맞으나 비례대표가 그만큼 늘어나고 예. 이 비례대표라는 것이 권역별로 의석을 할당하는 부분들의 방식이기 때문에 권역별, 지역별을 대표할 수 있는 또 대표성은 또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기존의 75석에서 반 38석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권역별로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0석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도 있다는 점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방금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놓은 그런 결과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의원이 진주 2개 선거구의 통폐합 가능성을 네.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 결론이 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선거구 획정은 이제 중앙선관위 산하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확정안을 마련하면은 국회에서 이제 심의 의결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이제 선거구가 확정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인구의 상하한선 문제라든지 네. 행정구역 그다음에 그 어떤 지세 뭐 이런 변수들을 이제 그 감안해서 선거구 획정을 하는데요. 현재 상정된 안건을 기준으로 해서 자유한국당의 김재원 의원이 경남의 선거구 통폐합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창원과 진주가 이제 가장 그 관심 대상인데 여기서 김재원 의원은 이제 진주를 통폐합 대상으로 이제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80만 정도인데 네. 이게 이제 이제 새로운 개정안 선거법에 보면 지역구가 225개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걸 나눠 보면은 평균 인구는 23만 명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 인구의 그 상하한선 편차 범위를 2대1로 잡아줬죠. 그렇게 하면은 상한선이 약 30만 7천 명이 나오고 네. 하한이 15만 3천 명 정도가 나오는데 네. 경남 인구가 이제 올해 1월 기준으로 337만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그 225석으로 나누면은 경남 지역구의 한 지역구당 평균 인구는 약 23만 명이 정도 나오죠. 예. 그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경남이 이제 16개 지역구가 있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은 정확하게 14.6석이 나오죠. 네. 이렇게 하면은 소수점 이하는 이제 그 절차를 하니까 그래서 경남의 인구가 경남의 이제 선거구가 한 석이 줄어드네요. 그렇죠. 14.6석이니까 15석이죠. 그래서 한 석이 줄어들게 되죠. 반올림해서. 네. 근데 이제 진주를 들고 나온 이유가 진주 갑이 이제 인구가 18만 9천 명, 진주 을이 15만 6천 명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인구 하한선을 간신히 넘겼죠. 15만이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김재원 의원이 이 진주 갑을의 통폐합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수치상으로 보면 좀 합리적 예측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네. 앞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창원 선거구의 통폐합 가능성도 좀 네.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창원에 5개 선거구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창원의 인구가 105만 정도 되는데요. 30만이 상한선이라고 봤을 때는 완벽하게 넘으려면 4배가 넘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한 상황이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부 이제 언론에 의하면 이제 생활권이 먼 이제 진해를 제외하고 네 개 선거구를 좀 조정을 해서 네. 3개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5개 선거구를 다 섞어서 이렇게 생활권과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4개 선거구로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저희들이 세계시 통합 과정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뭐 아직 갈등이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기존에 이제 살아왔던 생활권들이 있어서 예. 이것 또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맞습니다.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산 하포구가 제일 인구가 작은데 18만 정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5만 6천에서 3천 뭐 이런 몇 천을 15만 선을 이야기하는데 이미
그것도 한 2만 5천에서 3만 정도를 넘어가는 선이라서 네. 이 부분도 인구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하한선은 이미 넘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100만 도시들을 볼 때 예. 형평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점이 있습니다. 100만 도시 중에 이제 고양시라든지 용인시가 선거구가 4개죠. 네. 이제 그러니까 창원시는 5개니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제 광역시와 또 비교해 볼 때 또 역차별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울산이 115만, 네. 광주가 145만인데 울산이 국회의원이 6명, 광주가 8명이거든요. 예. 이건 또 다른 또 역차별이 아닌가 하는 형평성의 문제도 잣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네. 물리적으로 이제 지역구 조정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이것은 이제 제도의 보완이라든지 앞으로 연동형 비례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방식을 찾는다면 갈등의 구조도 좀 더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국회의원 한석이라는 게 물리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좀 복잡하고 다들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분께서는 창원 혹은 진주 어떤 부분이 좀 통폐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좀 다른 지역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방금 이제 그 위원장님이 이제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지역하고 비교가 되는데 국회에서 새로운 선거법이 개정이 되려면은 앞으로 이제 여러 절차가 남았죠. 정개특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 그리고 본회의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본회의 상정을 하기 전에 상임위 과정에서 새로운 대안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본회의 과정에서 자기 이번에 지역구가 많이 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 선거구가 이제 없어지나 날아가는 지역구 의원들은 그 여기에 잘못하면은 반대표를 던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통폐합을 어느 지역을 딱 잘라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창원의 경우를 보면은 창원은 이제 1월 달 기준으로 인구가 약 105만인데 인구 상한선이 약 30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 5개 선거구인데 상한선을 기준으로 창원에서 한 석을 줄인다고 볼 때는 4석으로 줄인다고 보면은 인구 상한선이 122만 정도 나오죠. 그렇게 하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석을 줄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는 창원보다도 오히려 적은 지역구가 또 있죠. 그에 비해서는 또 형평성을 또 한 개를 줄인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그런데 이제 창원을 만약에 한 석을 줄인다면은 좀 지역적으로 행정적으로 약간 이렇게 좀 차별성 있고 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진해가 인구가 19만 명이죠. 그래서 만약에 줄인다면은 진해구가 혹시 없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용인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3만 명인데 4개 선거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115만인데 6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창원도 이런 기준에 본다면은 줄인다는 게 형평성에 저는 맞지는 않다 그렇게 봅니다. 예, 정말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박남현 전 청와대 행정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여기서 이제 진주가 줄어든다 이야기하거나 또 창원이 줄어든다고 이야기하면 어느 한쪽에 저희들이 뭐 편을 든다거나 또 예측을 하는 것마저도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기준과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진주가 34만 6천 명 정도 인구인데요. 양산도 34만 9천 명입니다. 근데 양산이 조금 이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긴 한데요. 그래도 한 3천 명 차이밖에 안 나고요. 그래서 값을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창원시는 조금 전에 뭐 늘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통합의 과정에 있어요. 갈등의 구조가 있고 또 생활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렇게 딱 4개로 자르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225석으로 축소를 할 때 그 인구 한 15만 3천 명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요. 서울 종로를 포함해서 한 26개의 지역이 이미 그 밑으로 내려와 있다라고 이야기되어 있고 경기도가 6곳이 됩니다. 부산 3곳, 전북 3곳, 경북 3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남은 뭐 진주가 하한선에 있긴 하지만 조금만 조정하면 그것도 값을 바꾼다면 충분히 하한선을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전국적으로 의석수가 줄어드니 경남만은 안 줄어들 수 없을 수도 그렇게도 어려우기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그래도 경남은 좀 작은 숫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늘 뭐 선거구 획정 때 이야기하면 밥그릇 문제 때문에 네. 국민들의 눈초리가 좋지는 맞습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밥그릇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책임지고 가야 되고 선거 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와 이제 미래 방향에 대해서 설정하는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대승적으로 국회의원들도 생각을 하고 이번에 과정에서 이제 패스트 트랙이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 이제 이 시작부터 시작해서 좀 이제 합의와 이 절차에 따라서 좀 잘 합의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예측들이 선거구 획정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나올 텐데 내년 2월 말에 나오는 인구 변동도 이 선거구 획정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네. 이제 만약에 이제 법이 통과가 된다면은 그 인구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두 가지 기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고 내년에 2월 말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는데 그동안 인구의 뭐 이동이나 증가의 변화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제 법조항과 선거구 획정위원회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뭐 김재원 의원이나 여러 가지 뭐 그 김정민 간사나 이런 분들이 그 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건 하나의 이제 가상적인 계산에 불과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된다면은 경남에서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진주와 창원이 이제 관심이 대상이 될 수밖에 예. 없죠. 예. 어쨌든 진주가 됐든 창원이 됐든 네. 도민이 보기에는 사실 좋은 소식은 그렇습니다. 아니거든요. 네. 그럼 실질적으로 이렇게 선거구가 줄어들게 되면 어떤 영향을 좀 주는 겁니까? 선거가 줄어들면은 뭐 여러 가지 영향이 많겠지만은 우선에 이제 그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이제 헌법기관이죠. 예. 그래서 이 헌법기관 한 자리가 없어지면은 도민들이나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좀 손해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제 또 다른 단점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보면은 국민을 대신해서 법률의 그 어떤 그 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법률의 그 어떤 입법, 그다음에 이제 국가가 예산을 잘 쓰고 있는지 예. 그 예산의 심의, 또 돈을 잘 썼는지 결산, 그다음에 국가가 지금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정조사, 감사, 그리고 새로운 인물을 우리가 이제 그 장관이나 여러 가지 뭐 그 기관장에 임명을 할 때는 그 국회의원들이 다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민원이나 청원이나 뭐 역할에 이게 뭐 끝도 한도 없는데 지역의 민원 사업, 수건 사업을 이제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네. 그 지역의 심부름권 하나가 없어진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뭐 법적인 제도적인 후원자도 없어질 것이고 중앙정부의 어떤 지원을 끌어오는 어떤 심부름권도 없어질 것이다. 뭐 저렇게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보관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야 사당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죠. 네, 아까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요. 권역별 비례대표로 보완을 한다는 것이 각 당의 보완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권역별이라고 하면 부산과 울산까지 포함한 경남이 이제 다 같이 부울경이 다 묶이는 거라는 부분에서 네. 좀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씩 늘어난다면 뭐 대표성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도 들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뭐 경남과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뭐 15만 3천 명을 기준으로 할 때 부산 셋, 울산 한 곳이 이미 이제 통폐합 예상되기도 하고요. 인구 평균을 고려할 때 아무래도 각 지역별로 하나씩 정도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 당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권역별 비례대표를 묘를 좀 잘 살려보면 되지 않을까. 그것도 모자란다면 또 다 정당에서 순번을 정하는 그 방식에서도 권역들을 좀 더 채워준다면 그 부분들이 좀 보완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으로 좀 당에서 잘 운영만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처음 이런 선거법 개정안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한국당 입장에선 정말 강하게 반발을 좀 해왔고 좀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 통폐합 대상 지역 의원들도 좀 네. 강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 내년 총선에 적용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미지수다. 이런 네. 의견들이 좀 있는 네, 것 네. 같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같이 방송을 하고 있지만 우리 박남현 위원장님도 개인적으로 네. 관심이 이제 많겠죠. 특히 내년에 지역구 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는 출마 예상자들이 굉장히 속이 탈 것이고, 네. 그리고 제2당이자 이제 그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제 제일 관심이 많을 거로 봅니다.
현재 선거법이 지역구가 253석, 비례대표가 47석인데 이게 이제 이 법이 만약에 이제 바뀌게 되면은 민주당의 의석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이 최대 20석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 20대 총선의 그 결과를 이 새 선거법에 이제 그 적용을 해보면은 한국당은 마이너스 13석. 그리고 정의당이 이제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데 여기에 이제 현행 6석인데 비례대표만 해도 정의당이 14석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죠. 만약 이렇게 되면은 이제 범여권이 결국은 160석 이상의 어떤 거대 범여권이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180석 정도. 그러면은 과반 의석이 이제 151석이지 않습니까? 이 과반 의석을 훨씬 이제 넘기게 되는데 정치는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국의 주도권이 범여권이 지게 되고 또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도 전국 주도권 헤게모니를 결국은 범여권이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제일 관심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정당이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선거구 통폐합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표결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가결과 부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결과 부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이 많은데요. 결국은 부결이 된다면 또 국회의원들 밥그릇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덜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밥그릇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이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학적으로 계산하시는 몇 석들이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이게 해마다 그렇게 꼭 맞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이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공학적으로 다가가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가져봅니다. 누군가가 이길 수 있는 선거는 없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것 자체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결과 부결을 이야기하면서 누구에게 유리하느냐 그리고 선거구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참 고민들이 많은데 이것은 누군가의 정치를 할 때 대성적으로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내 지역구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미래적으로 국가적으로 발전해 간다면 그것은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국민들은 현명했고요. 국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좀 미래를 바라보는 선도적인 정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정말 민의를 좀 더 잘 들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타면서 바뀌는 의석 지형은 기대 혹은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변화할 겁니다. 이에 도민의 뼈 있는 쓴소리도 함께 경청하며 지금보다 나은 경남 지역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5월에 들어서며 기온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 낮 동안 함안과 창녕 28도, 밀양은 27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다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20도 가까이 차이 나는 곳도 있으니까요. 옷차림에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기온이 더 올라 밀양과 합천은 2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때이른 더위는 어린이날과 연휴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당분간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경남의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면 30분 안에 붉은 반점이 생길 수 있는 정도니까요.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